뭐 저는 원래 이제 이거 보고 하지 않고 그냥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라 이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우리 과거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혹시 귀산촌 하신 분 계신가요? 귀농이나 귀산촌 하신 분들? 예. 귀산촌 하신 지가 10년 안 됐다. 꽤 되시네요, 그죠?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는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귀산촌에는 산촌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산촌은 여러분들 다 계시는 곳이 산촌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 지역이 466곳인데 고위험 지역이 이제 곧 인구가 소멸될 그 지역이 424곳이나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촌의 산이나 생활터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경영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 얘기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임업을 경영하려고 하고 규모 있게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고, 그죠? 안 들어오니까 호재죠. 그러면 여기서 재배하고 경영하는 것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도시민들과 교류를 할 건가 하는 문제가 하나가 남죠. 그래서 저는 산촌 지원센터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촌 이제 인구 절벽이죠, 그죠?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1963년생입니다. 누가 무슨 애기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면 그래도 얼굴 탱탱하다고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감탄사가. 근데 제가 태어날 때 당시에 인구가 1년에 저 같은 나이 때가 105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었어요. 1957년부터 1968년까지에 태어난 사람이 평균 90만 명 이상이네요. 그 10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는데 작년에 몇 명 태어난지 아세요? 2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전해가 24만 7천 명이었거든요. 24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예요. 80%가 날아간 거죠. 자, 제가 다닐 때는 시골의 학교가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왔다가 그렇게 운동장이 넓고 큰 학교였는데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 해요. 학교가. 어릴 때 막 그 기억으로 가니까 그 학교의 학생이 600명이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 아주 시골, 여러분 대면 어딘지 알지도 못한 청성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시골 꼴짜기인데 평창에. 지금 가니까 학생이 그나마 30명 정도 있더라고요. 30명. 근데 그 지역에 난 학생이 아니고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하니까 그걸 배우려고 그 면에, 그 평창군 진부면인데 면에 작년에 출생 신고가 한 사람도 안 됐답니다. 이게 인구가 이렇게 절벽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촌이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데, 아기를 안 낳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굳이 저기를 살리려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임업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농임업을 겸한 사람들이 많은데 농업에 지원이 있고 농업이 근간을 이어가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도 대다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임업이 대세다. 그러면 여러분들 임업인이라고 쓸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자, 떳떳하게 나는 임업인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가 이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진흥원장으로 가기 전에 뭐 했는지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저 이모 후계자 중앙회장을 제가 6년을 했고요. 총연합회 회장을 두 번 연임을 한 번 연임해서 두 번을 했죠. 예,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하고 계산을 해서 내가 조금 득이 된다거나 이익이 된다거나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1도 그런 개념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임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느냐, 왜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와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오지랖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하는 동안에 집에 이제 못 돌보잖아요, 그죠? 우리 농장, 저도 농장을 크게 뭐 한 28헥타 정도 경영을 하다가 그걸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 쫓아다니고, 제가 단체장 할 때도 월요일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금요일날 밤이나 토요일날 집에 갔거든요. 굳이 왜 그렇게 다니냐? 그렇게 안 다녀도 되는데 적당히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신조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미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농업에 하든 임업을 하든 그 임업이 좋아가지고 거기 미쳐야지만 될까 말까 한데 적당히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자라는 게 제 평소의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쫓아다녔죠. 제가 나타나는 현장이 그래도 이모 후계자가, 제가 이모 후계자 될 때는 13,000명 정도? 그 정도 13,800명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약 3만 명 정도 육박을 하죠. 그게 2018년도 하고 2025년도입니다. 7년, 8년 사이에 이모 후계자가 많이 늘었죠. 물론 이모 후계자 선발 받아놓고 짜장면집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전혀 뭐 관계없는 사람도 그 중에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때가 되면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국회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첫째로 쪽수가 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예,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군을 만들자라는 게 제 작전이었고요. 그래서 산림청에 쫓아다니고 설득을 하고 담당과장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서 완화를 많이 시켰죠. 하려는 자, 여러분들 다 그때 받으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임업을 하려는 자까지 계획서만 내면 교육받으면 선발을 해줬는데, 이걸 해놓고 나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하네요. 악용하는, 이 생각하고 다르게 악용하는 사람들, 뭐 기획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서 산 하나 사가지고 전부 쪼개가지고 그 개인별로 저 후계자 등록을 해서 개인별로 저 회선허가 뭐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막아서 하려는 자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자, 임대를 했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9,000평 이상이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선발되죠. 55세 미만이면, 55세가 넘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5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내 산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산을 임대를 해서 약 1,000평 정도를 재배하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이제 선발을 하는 걸로 이제 다 바꿨습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바꿨.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GDP가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힘든 일 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치를 않죠. 요즘에 새롭게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임업이 앞으로는 대세라는 이러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1년에 약 한 36만에서 40만 명 정도 귀산촌 합니다. 인구는 떨어지지만 귀산촌을 해요. 지금도. 그 귀산촌의 기준은 동지역에서, 주소지가 동지역에서 몇 단위 지속으로 주소지가 옮겨지는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요, 시골 가면 귀농 해가지고 농사지을, 여러분 귀산촌난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몇 %인지 아세요?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가는 사람들보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도시에 아파트 한 채 20억 받고 팔아가지고 시골에 와서 뭐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러면 이분들을 무시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다 흡수를 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방향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애로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단체장 할 때는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막 비판을 했어요. 예. 이거 정책이 똑바로 가는지 제가 공공기관장에 그 비판하던 그 대상에 제가 갔잖아요. 가니까 이거 이제 말이 이만큼씩 막 나오는데 제가 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제가 기관장 됐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뭐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죠. 법 하나 바꾸는데 1년씩 걸리고 2년씩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이제 신분이 이제 달라져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뼛속까지 임업인이기 때문에 임업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이제 뭐 1년이 넘었는데 똑같습니다. 임업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임업인 입장에서 관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이런 임업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힘든 거 찾아왔는데 힘드니까 찾아왔지 할 줄 알면 왜 찾아왔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